오늘 엔비디아가 그야말로 이제 나스닥을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 주식이 오늘 뉴욕장에서 8.4%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향후 12개월 동안 $800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관측이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로젠블라트 증권이라는 데서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요. 글로벌 금융그룹 HSBC인데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780로 오늘 제시를 하고 나섰습니다. 보다 8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본 것인데요. 네, 임하람 뉴욕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마랑 특파원입니다. 네, 마감 지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 현지 시간으로 8월 21일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거래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를 기록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 지수는 하락한 반면에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상승 마감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의 상승 폭이 1.5%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3대 지수 중에 가장 컸는데요. 오늘 나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해서 1.56% 상승하면서 14,500선을 코앞에 둔 선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전거래일 대비 0.69% 상승 마감을 했고요. 다우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1%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채권 시장에서 이 장기물 채권 금리 상승은 이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채권 금리 상승세가 이 금융 시장의 가장 큰 우려 그리고 주식 시장의 하방 압력을 싣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10년물 금리가 2007년 이후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을 했고요. 30년물 금리 같은 경우도 2011년 이후 거의 12년 만에 가장 높은 레벨을 경신을 했습니다. 오후 4시 마감 무렵 이제 10년물 채권 금리가 전장 대비 8bp 정도 오른 4.33% 수준 나타냈고요. 장중에는 이제 4.35%까지도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4.47%까지 장중에 올랐는데요.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주 후반에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발언을 할 예정인데요. 이를 앞두고 외환시장에서는 이제 관망세가 나타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반영한 달러화 지수 103.3선을 나타내면서 전 거래일 대비 소폭 하락한 수준을 기록을 했고요. 유가 같은 경우는 하락했습니다. 9월물 WTI 가격이 전거래일 대비 0.65% 하락하면서 배럴당 80.72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래도 장중 흐름을 보면 장 후반으로 갈수록 지수들이 힘을 내줬던 것 같은데요. 장중 흐름도 짚어주시죠. 네, 오늘 이제 장중 흐름 중에 단연 주목할 만한 점은 나스닥 지수가 1.5% 이상 반등을 하면서 유의미한 이제 상승세가 나왔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지난주에만 해도 2% 이상 조정이 되었었고요. 또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주간 하락세를 기록을 하는 등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데 오늘은 1.5% 이상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역시 이후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이제 엔비디아, 테슬라 주가 급등이 전체적인 기술주 강세를 이끌었고요. 이에 따라서 최근 금리 우려에도 불구하고 또 이날 국제금리가 추가 상승했지만 나스닥은 5거래일 만에 반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수 자체도 13,500선에 근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이제 다우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했지만 0.7% 정도의 상승세가 그쳤습니다. 지금 잭슨홀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망 심리가 굉장히 짙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번 주 중에 발표되는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는 시장의 기대감이 증폭이 되고 있고요. 이것이 기술주 상승으로 연결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엔비디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아마 시장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 중 하나가 이 엔비디아의 실적인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간밤에는 반영이 됐습니다. 긍정적인 얘기 나오고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주 엔비디아가 회계연도 2분기 실적을 공개를 하는데요. 23일 이제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이제 이벤트 중에서 마이크로 경제적
매크로, 마이크로한 미시적인 부분에서 가장 좀 중요한 이벤트가 엔비디아의 실적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이제 단순히 엔비디아 주식 개별 종목을 넘어서 전체적인 이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AI 관련주, 기술주와 성장주 전체적으로 좀 부스트를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엔비디아가 그야말로 이제 나스닥을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 주식이 오늘 뉴욕장에서 8.4%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결국 이제 23일 날 발표가 되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이런 월가의 관측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분위기고요.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에 대한 매수가 집중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월가에서 지금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 다시 말해서 엔비디아가 어디까지 오를 수 있느냐라는 것을 12개월 범위로 봤을 때 엔비디아 주가가 향후 12개월 동안 $800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관측이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로젠블라트 증권이라는 데서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요. 오늘도 여기에 거의 근접한 굉장히 강세론적인 이 투자 의견이 월가에서 다시 한번 제시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금융그룹 HSBC인데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780로 오늘 제시를 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현재 수준의 엔비디아의 주가보다 8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본 것인데요. 이미 엔비디아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 220% 이상 오른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추가로 80%더 오를 수 있다라고 본 셈이고요. 지금 HSBC라든지 로젠블라트 같은 경우 월가에서도 가장 강세론적인 이런 엔비디아에 대한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이제 다른 곳에서도 연이어서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 주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일제히 높이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투자하는 베어드 같은 경우 엔비디아를 자사의 최선호 종목으로 지정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BMO 자산운용 또한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550로 상향을 하면서 기존 목표 주가를 $100나 올렸습니다. 지금 이제 CNBC에 따르면 월가의 주요 분석 기관이 주요 투자은행이라든지 주요 기관 중에 51곳이 있는데요. 이 중에 15곳이 엔비디아에 대한 강력 매수 의견 보유를 하고 있고요. 29곳의 투자 기관은 매수 견해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월가가 이렇게 엔비디아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이 인공지능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전속력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는 이 AI의 발전에 필수적인 어떤 GPU 칩을 제공을 하는 회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가 AI의 가장 핵심적인 대장주이고 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난 1분기 엔비디아의 실적이 이제 예상치를 상회했을 뿐만 아니라 이 시장이 사실 반응을 했던 것은 2분기 매출 전망입니다. 당초에 월가가 가지고 있었던 매출 전망치보다 엔비디아는 이제 50%를 상회하는 높은 매출 전망치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고요. 그것에 이제 시장이 반응을 하면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제 AI 관련주, 기술주, 결국 이제 매그니피센트 7의 엄청난 랠리를 이끌어왔던 종목이 바로 이제 엔비디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수요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오늘 엔비디아 주가가 이렇게 8% 넘게 급등한 것은 이제 기술적인 요인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 주가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7월 고점 대비해서 지난주까지는 7% 정도 밀린 상태였습니다. 8월 초반부터 진행되었던 이 일종의 조정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조금 내렸었고요. 이에 따라서 좀 저점 매수 심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금 엔비디아 주가 너무 심하게 비싸다라는 지적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뭐 780불, $800 이 정도까지 엔비디아의 주가를 보고 있지만 조금 장기적인 시계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PE가 높은 주식을 사는 것이 맞느냐라는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제 위스덤 트리의 글로벌 CIO가 이런 분석을 내놓고 나섰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주식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판단할 때 PER을 보는데요. 이 위스덤 트리의 CIO 같은 경우는 PS 비율을 봤습니다. 이 매출 대비 미래의 매출에 대비해서 이 주가의 비율을 계산한 이제 PS 이 밸류에이션인데요.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S&P 500 지수 전체 500개 종목 중에 이 PS 비율이 가장 높은 종목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선행 PS 비율이 25배 정도라고 하고요. 기간을 좁혀서 지난 12개월, 딱 지난 1년과 지금의 주가만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엔비디아의 PS 비율이 무려 40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굉장히 이런 비율이 높았던 종목이 3년 그리고 5년 동안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슈바르츠 CIO 같은 슈바르츠 CIO는 이제 이렇게 높은 PS를 가진 종목일 경우 결국 이 미래 매출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맞춰줘야 합니다. 하지만 매출이 무한정 늘어나는 것이 좀 상당히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주식은 3년에서 5년 동안 평균 연간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게 된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난 분기에 워낙에 좋은 실적 전망치를 제시를 한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또 기술주들의 상승 랠리를 이끌었던 그 출발에 있었던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한편에서는 비싸다라는 우려감도 있군요. 실적이 더더욱 궁금해지고요. 자, 다음은 또 다른 시장에 주목할 만한 중요한 부분, 잭슨홀에 대한 얘기입니다. 파월 의장이 잭슨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한편으로 굉장히 주목도가 높은 상황인데요. 어떤 얘기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번 주 후반에 예정이 되어 있는 잭슨홀 심포지엄, 특히 이 심포지엄에서의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은 거시경제적으로 올해 하반기 나아가서 이제 다음 금리 인하가 올 때까지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아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미국 현지 시간으로 25일 금요일 오전 10시 5분에 경제 전망을 주제로 연설을 할 것이다라고 페드가 지난주에 확인을 해줬는데요. 파월 의장 이번 주 목요일인 24일부터 캔자스시티 연은이 와이오밍 잭슨홀에서 주최하는 잭슨홀 심포지엄에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경제 전망을 주제로 연설을 할 예정이고요. 이에 따라서 글로벌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관심 파월 의장의 연설로 일제히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 이제 돌아오는 9월 FOMC 9월 19일부터 9월 20일까지 9월 FOMC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FOMC까지 상당히 많은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FOMC를 앞두고 파월 의장의 의중을 엿볼 수 있는 시간으로 보이고요. 결국 한 발 더 나아가서 연준이 과연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할 것인지, 또 미국의 경제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파월 의장의 생각이 어떤지, 또 최근 주식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등을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파월 의장 지난 1년 전에 이 잭슨홀 회의로 금융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투자자들은 이 파월 의장의 잭슨홀 심포지엄 발언에 이제 채비를 하고 좀 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 파월 의장은 잭슨홀 심포지엄에 참석을 해서 이 긴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작년 연설이 9분 정도였는데요. 인플레이션으로 시작해서 인플레이션으로 끝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주구장창 인플레이션이 높다. 이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잭슨홀 발언 직후 뉴욕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금융시장이 잭슨홀 쇼크에 빠졌습니다. 당시에 나스닥 지수가 이제 하루에 4%대 폭락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작년 여름까지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이 잭슨홀 심포지엄을 계기로 하락세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 8월 말부터 잭슨홀 심포지엄을 계기로 시작했던 하락장이 꾸준히 떨어지면서 10월에 뉴욕 증시가 이 저점을 기록하는 이런 영향을 미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발언으로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내놓느냐입니다. 두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보다 비둘기파적이거나, 기존보다 매파적이거나, 아니면 기존과 비슷하거나, 뭐 이 정도 세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일부 투자자들은 작년에는 이 잭슨홀 심포지엄의 파장이 어마어마했지만 올해에는 그만큼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준의 긴축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자들이 한 번 정도 금리 인상이 더 있을까 말까 를 생각하는 이 긴축 사이클의 막바지에 거의 도달한 상황입니다. 지금과 그때가 완전히 다른 어떤 긴축적인 상황에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발언의 결이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 이제 국채 금리가 이제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중국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악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금융시장의 악재로 인해서 주식시장은 이미 8월 들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장이었던 그때와 달리 지금의 어떤 시장 흐름이 완전히 반대되는 흐름인 만큼 파월 의장이 덜 매파적으로 나올 수 있을 가능성, 비둘기파적으로 나올 가능성에 이제 투자자들은 일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펀드스트릿의 톰 리 전략가가 이런 분석을 내놓고 나왔는데요. 지금 이미 이제 금리 상승을 굉장히 시장이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파월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놓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톰 리 같은 경우는 강세론자이기 때문에 이런 분석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파월은 이제 단호박 매파 모습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최근에 참고해 볼 수 있는 자료가 7월의 FOMC 의사록입니다. 7월 FOMC 의사록은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굉장히 좀 매파 쪽으로 치우친 모습을 내놨습니다. 연준 내부에서는 시장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아직도 추가적인 긴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월 의장은 결국 이제 매파적인 스탠스를 유지를 하고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싸움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를 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한술 더 얹어서 더 많은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신호까지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주식시장도 본격적인 좀 조정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 채권 금리가 오르는 이유 자체가 이 잭슨홀에 대비한 포지셔닝이다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채권 금리가 오르는 것 자체가 이번 금요일 날 파월 의장이 할 발언에서 다소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것을 채권 가격에 트레이더들이 프라이싱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베어드라는 이제 월가의 투자은행도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7월까지 이어졌던 시장의 강세는 대부분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이 거의 끝나간다라는 기대감에 기반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파월 의장이 잭슨홀 회의에서 이런 전망, 기대감을 뒤집는다면 시장에는 큰 이벤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를 제기를 했습니다. 네,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 그리고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차례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 설명해 주셨고요. 주식 시장은 어떻습니까? 7월까지 강세장을 뒤로하고 8월에는 조정의 상황이 지금 뚜렷한 시장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월가에서는 어떤 분석 나오고 있습니까? 네, 결국 이번 주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에서도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미국 경제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느냐가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결국 미국 경제가 연착륙,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따라서 이제 금리 전망이라든지 또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8월의 여름 조정이 잠깐의 어떤 조정으로 그칠지가 걸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이 연착륙 가능성 이것이 핵심이다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가 오늘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제 만약에 미국 경제가 연착륙을 할 경우 결국 투자자들은 주식 익스포저 이제 리스크에 대한 익스포저를 다시 늘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골드만이 전망을 했는데요. 지금은 살짝의 조정을 겪고 있지만 광범위한 인공지능이 도입되고 또 경제가 진전되면서 이 경제와 시장에 대한 낙관론이 다시 부상하게 되면 투자자들은 빠른 속도로 위험선으로 다시 이끌릴 것이다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월가 분석 기관인 CFRA에서도 비슷한 분석이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7월까지 이어졌던 강세를 소화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달 정도 더 이 같은 조정이 이어질 수도 있지만 연말에 근접할수록 증시는 다시 랠리를 보일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연말이 될수록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고 침체가 오지 않는다는 점을 투자자들이 확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은 계절적인 약세로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또 이제 굉장히 유명한 석학인 제레미 시걸 와튼 스쿨의 교수 최근 미국 경제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최근 발표된 지표 중에 미국의 2분기 비농업 부문 노동 생산성 지표가 있었습니다. 이 지표가 3.7% 증가를 하면서 팬데믹 초기 기간을 제외하고는 6년 만에 가장 좋은 수준을 나타냈었는데요. 이 펜실베니아 와튼 스쿨의 교수인 제레미 시걸 같은 경우 이렇게 생산성이 좋고 지금 3분기 GDP 전망치는 거의 뭐
0.8%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가 좋은 것이 연준의 고강도 긴축의 여파를 결국 상쇄시켜 줄 것이고 노동시장을 크게 둔화시키지 않을 것이고 결국 연준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연준의 이 정책 경로를 더욱더 수월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최근 이어지고 있는 이제 경제 지표 호조가 최근 주식 시장에는 약간의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연준에게는 최고의 희소식이다라고 시걸 교수는 평가를 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종목과 섹터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기술주의 상승이 좀 뚜렷했는데요. 네, 오늘 이제 나스닥 지수가 1.5% 올랐기 때문에 S&P 500 구성하고 있는 섹터 중에서도 기술 섹터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기술 섹터가 2% 이상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외에 통신과 자율 소비재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오늘 엔비디아가 1등이었다고 하면 2등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도 오늘 7% 이상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요. 테슬라의 주가 최근에 계속해서 조정을 받다가 오늘 7거래일 만에 반등을 드디어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테슬라 주가가 오늘 오른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데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 주가 같은 경우 지난 7월 고점에 비해서 무려 30% 이상 조정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일부 저점 매수가 들어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외에 이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에 대한 낙관론 또한 나오면서 이 테슬라 주가 상승세를 부추겼습니다. 월가에서도 테슬라에 대한 긍정적인 콜이 오늘 하나 나왔는데요. 베어드에서 이제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을 조정을 했고요. 또 이제 목표가를 $300로 제시를 하면서 테슬라 주가가 30% 정도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서 테슬라 주가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메타 플랫폼스도 2% 이상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1.6%, 애플 0.7%, 구글 0.6% 정도 상승을 하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빅테크 그리고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이 광범위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아마존도 1% 이상 올랐고요. 넷플릭스 역시 0.9%의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